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식이 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전통 음식 김치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김치는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음식 이렇게 소개가 돼 왔지만 이번에는요, 장 건강과 발효식품이라는 과학적 가치가 함께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현재 세계김치연구소에서는 김치의 장 건강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명하기 위한 한미 국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세계김치연구소 이우재 김치 헬스케어 연구단장 전화 연결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김치연구소 이우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그리고 김치헬스케어 연구단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하는 국제연구기관이고요. 김치의 맛과 품질, 발효 과정은 물론 건강 기능성까지 과학적으로 분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 연구단이 있고요. 그중에 김치헬스 연구단은 김치와 김치 유래 유산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구명하는 연구 조직입니다. 네, 구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구명의 연구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 과학적 근거, 장 건강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 공식 식단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처음으로 올랐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네, 김치가 단순히 문화 음식을 넘어 미국의 공식 영양 정책 문서에서 발효식품의 대표 요시로 직접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이 장 건강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발효식품을 설명할 때 김치가 대표 사례로 함께 언급되어 된 만큼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은 이게 뭔가요? 미국 연방 식단 가이드라인은 미국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국가 단위 식생활 지침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과 공공영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치는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만 소개가 됐다면 해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어떤 좀 위상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과학적으로 어떤 건강 기능이 검증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번 지침은 김치 건강 기능성이 갑자기 새롭게 인정받았다기보다는요. 예.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김치 건강 관련 연구 결과가 정책 문서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김치는 전통 음식이라는 이미지에 더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발효식품으로 한 단계 더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 김치의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김치의 다양한 것을 연구를 하는데요. 발효해가는 것도 연구를 하고 김치를 섭취한 이후에 인체에 미친 영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직접 다양한 김치를 먹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연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치 많이 드시겠네요? 아,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치는 어디서 공수하세요? 직접 연구소에서 담가서 드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김치를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러니까 발효된 김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김치를 따로 만들어 드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맛있습니까? 아, 맛있습니다. 연구용 김치도 맛있습니까? 네, 저희가 종균 김치라고 해서 맛을 위한 김치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몸에도 좋나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치가 일반적으로 맛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김치를 섭취하더라도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배추김치도 있고 다양한 걸로 만들잖아요. 총각김치도 있고 네. 파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많잖아요. 동치미도 있고 다 네, 연구하시는 거죠. 네,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로 이제 배추김치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주로 배추김치를 많이 하세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치 종류별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조금씩 다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라든가 그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치를 섭취한다면은 그 김치 특유의 건강 기능성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 미국 식단 지침에 보면 장내 미생물 건강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도 김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내 환경에 뭐 유익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치를 섭취를 하다 보면요, 김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내 환경이 유익한 쪽으로 변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 인체 적용 실험에서는 김치를 섭취한 군에서 유익군으로 알려진 아커멘시엄 뮤시니필라가 증가를 했고,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군에서는 염증, 대사 불균형과 연관된 프로테오 박테리오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치 섭취가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효식품이라는 거 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김치가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게 있나요? 영양학적으로. 네, 김치가 다른 발효식품에 비해서 갖는 분명한 강점이 있는데요. 유산균은 김치를 섭취하면 단순히 유익균을 추가로 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소의 식이섬유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사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결과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장 건강 중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건강에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됐던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개념을 살짝 설명해 주세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 속 미생물이 이루는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한두 종류의 미생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종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 즉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이 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한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뭐 다양한 유산균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김치는 사실 종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유산균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재료, 양념, 염도, 발효 온도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발효 단계에 따라서도 김치 유산균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통 발효 초기에는 뮤코노스토 웨이셀러 같은 유산균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발효가 계속될수록 락토바실러스 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흐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치 다양한 김치 다 연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김치가 유산균이 가장 많습니까? 사실 어떤 김치가 유산균이 많냐라는 질문보다는요. 네. 사실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유산균이 증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갓 담은 김치보다는 적당하게 잘 익은 김치에서 유산균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가열하지 않은 김치를 적숙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발효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치 보면 이제 많이 김치가 익을수록 나중에는 정말 막 신맛이 강해지기도 하고 묵은지도 먹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묵은지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치가 발효돼서 상큼하고 상큼한 맛을 낼 때 그때 바로 전후가 적당한 적숙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큼한 맛이면 약간 신맛 약간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 바로 전 단계요? 네네. 우리 보통 라면은 약간 신김치랑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덜 김치가 신김치랑 먹어야 되겠네요. 네. 유산균이 제일 많다면서요. 발효 전 네, 단계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김치 자체에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고 유산균뿐만 아니고 대사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김치든 간에 깨끗한 상태의 김치는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은요, 이제 연구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김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배추김치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닮은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중에 좀 발효 전 단계를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세계김치연구소가 부산대병원이랑 연구를 했는데 김치를 먹고 나서 체지방률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최근 세계인천고소 같은 부산대학교 병원이 과체중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약 60g에 해당하는 김치 분말 캡슐을 섭취한 군에서는 체지방이 6.6%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위약군에서는 4.7%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치 섭취가 장내 환경과 대사 상태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해서 체지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치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의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치 섭취가 다이어트 약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식단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김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체지방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치가 영장채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트륨 섭취가 많아져서 뭐 위암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대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합니다. 다만 김치는 단순한 염장채소가 아니고요. 유산균이 발효를 진행하면서 유기성과 같은 유익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복합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짠맛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가 만들어내는 특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 김치와 위암과의 관계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김치를 매우 짜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치의 영향은 섭취량과 염도 그리고 식생활 패턴을 함께 놓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가끔씩 이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나 우리 아기들 이런 경우는 김치를 이렇게 빨아서 먹이기도 해요. 빨아주기도 해요. 물에. 네. 이런 것도 김치 안에 있는 지금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맛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 이렇게 물에 헹궈 드시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유산균이 씻겨 나갈 수는 있는데요. 아. 근데 김치 사이사이에 있는 유산균이라든가 아니면 김치가 유산균 만들어낸 유기산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기 지침에 김치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실 김치가 미국에서 그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김치 소비를 좀 늘리면 좋을 텐데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국제적으로 김치 소비를 늘리려면은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표준화인데요. 아무래도 덜 짜면서 맛있고 안전하며 품질이 일정하도록 제조 발효 조건과 품질 지표를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체계 구축입니다. 아무래도 국가별로 규정에 맞춰 수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영양 성분, 시험 평가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거 기반의 홍보와 산업 연계입니다. 인체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가이드를 만들고 실제 제품이 품질 관리가 이어지도록 기업과 함께 적용 체계를 수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그 가이드라인 지침 발표되면서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네, 이번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지침이 수출과 표준화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공식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해외 시장에서 김치를 설명할 때 신뢰성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 균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표준화 논의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외 기관, 기업과의 공동 연구와 표준 개발 협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 과학,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속에 앞으로 우리 김치가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한 20초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김치 기반 데이터를 더 축적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명확하게 하면은 김치는 맛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건강 가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김치연구소 이우재 김치헬스케어 연구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